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디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요청하셨던 블루투스 완전 무선 이어폰 4종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비에노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나온 게 있어서 5종, 6종 더 비교를 하면 좋겠지만 갖고 있는 게 요 4종류밖에 없어서, 그리고 요 4종류가 제일 핫한 제품이긴 해요. 굉장히 많이들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요 2가지는 제가 구매를 해서 갖고 있는 제품들이고, 요 2가지는 구독자님들이 빌려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에 리뷰 제품을 제공해 주시거나 빌려주실 분들은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로 신청을 해주세요. 거기 신청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드리스 이어폰 비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요청을 주셨었는데, 제가 좀 이어폰 리뷰를 좀 꺼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어폰 리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듣고 제 느낌을 얘기해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 소리를 들려드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또 이제 네 귀가 썩었네, 네 귀를 어떻게 믿냐, 이런 악플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평소에 워낙 이제 다양한 제품들로 듣고도 있고, 이번에는 이 제품들을 제가 최대한 가급적이면 이제 객관성을 지키고 싶어서 저희 스튜디오에 놀러 오시는 손님들 혹은 저희 스튜디오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줬어요. 들어보라고. 들어보고 소리 어때? 느낌 어때? 귀에 착용감 어때? 이런 거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조금 수집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랑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맘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랑 이제 들으시는 게 굉장히 다르실 수도 있고, 착용감도 개인차가 있는 거고, 디자인 같은 것도 그것도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 가지로 저랑 의견이 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객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제품들 다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의 후보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어팟,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은 소니의 WF-1000X, 그리고 많은 비교를 요청하셨던 삼성의 아이콘 X. 보스는 좀 요청이 적긴 했는데 하여튼 보스의 사운드 스포트. 자, 요 4가지 제품이 제가 리뷰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제품들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구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구매하실 분들도 요 4가지 제품에 관심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좀 더 하자면 비에노 제품이 요즘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제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자, 요 제품들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설명하는 포인트는 구매를 하실 분 입장에서 구매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요 제일 먼저 에어팟부터 얘기를 할게요. 에어팟이 제가 제일 오래 쓰기도 했고, 요 에어팟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 소리. 이게 근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애플에서 번들로 주던 유선 이어팟이 굉장히 가격 대비 소리가 좋다고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얘가 소리가 좀 저평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이어팟하고 약간 달라요. 얘가 저음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음 밸런스가 엄청 세가지고 밸런스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느낌 차이는 아니고, 얘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어팟의 밸런스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요 에어팟을 사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에어팟을 처음에 들려주면 다들 하는 말이 이거 조금 이어팟에 비해서 조금 저음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태생적인 그런 생김새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건 이어팟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그렇게 저음이 센 이어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도 저음이 좀 센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들어서 그건 조금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형 이어폰이 낼 수 있는 소리 중에는 굉장히 균형 잡힌 소리 수준을 내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역시 이어팟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사실 이런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게 비싼 게 아니었구나, 가격 면에서는 좀 오히려 요즘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은 아마 155불 정도에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 이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는 비싼 가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은,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요 콩나물 디자인,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귀에 꽂으면 콩나물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씩 귀가 특이하게 생기신 분들은 요게 요렇게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분들 주변에 몇 명 봤는데, 불행하게도 에어팟 꽂으셨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그렇지 않나, 좀 거시기한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나머지 사용성 측면에서는 이게 iOS 기기를 쓰시는 분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격차를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얘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 특별히 뭐 편의 기능이 더 있지는 않은 그런 그냥 평범한 이어폰이고, 아이폰에서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한 이어폰입니다. 아이폰 근처에 가서 뭐 열기만 하면 페어링이 자동으로 뜬다던가. 그게 굉장히 편한 이유가, 제가 특별히 뭐 고정 페어링을 해놓지 않아도 아이폰 근처에 가서 열면 아이폰에 쓰고, 아이패드 근처에서 열면 아이패드에 쓰고, 그런 식으로 뭐 iOS 기기라면 여기다 저기다가 뭐 아무데나 써도 페어링만큼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iOS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페어링 하려고 시도를 하면 화면이 같이 자동으로 짠 뜨면서 뭐 배터리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에 꽂은 상태에서 음악을 듣다가 한쪽을 빼면 요 근접 센서 때문에 음악이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붙거나 하는 기능도 아이폰에서는 기본적으로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OS 차원에서 지원을 하진 않는데, 제가 최근에 제 안드로이드 폰에 에어 배터리라는 앱을 깔았더니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근접 센서 기능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요즘은 사용성이 굉장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어팟은 제가 아이폰에도 써보고 안드로이드 폰에도 써보고 굉장히 장기간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음질이 굉장히 최상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게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이어폰이긴 하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막 음질이 특출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팟은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쓰기 좋은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케이스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케이스가 작은 편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작아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작네요. 상대적으로 작아서 휴대하기가 좋고, 이게 착용감이 다른 제품들은 그냥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의 착용감을 주거든요. 얘는 오픈형 이어폰의 착용감을 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이걸 꽂고 자잖아요. 자다 깨보면 베개 옆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좀 귀에 뭐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좀 적어서 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쏙 빠져버리는 문제 때문에 분실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쓰기 좋은 제품으로 에어팟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제품은 소니의 WF-1000X입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 이게 WF-1000X가요, 처음 딱 보면 재질감이나 그런 만듦새에 있어서는 이게 1등입니다. 굉장히 이 케이스도 다른 애들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얘만 쇠야. 첫인상은 굉장히 고급품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아마 출시 가격도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현재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한쪽씩 L, R을 뽑아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그냥 생긴 거는 일반적인 그냥 커널형 이어폰, 그냥 줄 없는 커널형 이어폰 보는 기분이고요. 사이즈는 꽤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귀에 이렇게 쏙 꽂으면 어떻습니까? 에어팟에 비해서는 좀 덜 티 나지 않습니까? 에어팟에 비해서는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좀 덜하고요. 착용감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제품을 구매하면 팁 사이즈를 여러 개 주는데 그냥 귀에 맞는 팁을 꽂아가지고 딱 꽂으면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밀폐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뭐 일단은 소니가 이어폰을 워낙 많이 만들던 업체다 보니까 뭐 형태적인 뭐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강점이 있지 않나 라고 그냥 좀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이 제품의 최고 장점은 소리입니다. 제가 이 테스트 기간 동안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거 들려줬을 때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압도적인 소리를 내준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운드 면에서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게 소니 제품인데도 LDAC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뭐 음질도 별로겠네 라고 기대를 크게 안 했었는데, 소리를 처음에 딱 듣고 정말 충격받았을 정도로 야, 요 사이즈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나? 하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한국 분들 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지적받는 내용인데, 이게 연결이 잘 끊어집니다. 근데 연결이 잘 끊어지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가지고 사용을 할 때 끊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구매를 해가지고 사무실이나 뭐 스튜디오 같은 데서 작업실에서 막 계속 테스트를 심각하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끊김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끊김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에어팟하고 WF-1000X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끊김에 대한 지적을 하셨었고, 저도 그래서 끊김에 대해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끊겨요.
예를 들면 뭐 지하철 같은 상황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끊김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역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서울역에 사람 많을 때 주말에 나가서 테스트를 했어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시죠. 지금 서울역 안에 주말에 사람이 되게 많은데 좀 아까 1층에서 사람들 완전 바글바글한 장소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걸 들어봤는데 오른쪽이 많이 끊기기는 해요. 2층에 사람이 좀 없네요. 2층에 올라왔더니 여기서는 끊기진 않는데 만약에 그 출퇴근 시에 뭐 만원 전철 이런 데서 쓴다고 하면은 정말 좀 심각하게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런 공간에서 원래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1층을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이걸로 갔다 올게요. 일단 똑같은 상황에 1층을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이 보스는 끊기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좀 음질은 좀 아쉽네요. 그러면 소니가 음질 모드 낮춰가지고는 똑같은 상황이 얼마나 끊기는지 다시 한번 갔다 와보고 음질 우선 모드로 항상 쓰고 있는데 안정적인 연결 우선 모드로 갔다 와볼게요. 안정적인 연결 모드로 1층을 다시 갔다 왔는데 전혀 끊기지 않았어요. 모드에 따른 차이가 확실히 큰 것 같고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음질 차이도 좀 확실히 있어요. 느껴질 정도로. 근데 소니의 낮은 음질 모드가 보스의 사운드보다는 훨씬 좋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 가거나 뭐 전파 방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가면 이 한쪽 이어폰이 자꾸 끊기는데요.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음질을 낮추는 모드로 갔을 때는 서울역 돌아다니면서는 한 번도 끊긴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소니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소니 담당자 다른 것 때문에 미팅을 할 때 WF-1000X 끊김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뭐 이 보고가 많이 돼가지고 펌웨어로 지금은 개선을 조금은 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구매하신 분들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꼭 해서 쓰시길 바라고요. 이 끊김 이슈가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귀에 꽂고 노이즈 캔슬링 킨처로 이걸 사용을 하면 주변 소리가 굉장히 안 들립니다. 주변 소리 완전히 차단하고 조용히 음악 듣자, 뭐 사무실에 앉아서 음악을 듣자, 혹은 뭐 어디 고정된 장소에서 음악을 듣자 하시는 용도로 쓰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그 끊김에 대한 불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 이베이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리퍼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 한 7만원 정도 돈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리퍼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요 배대지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배대지 비용 포함해도 한 8만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운드 퀄리티가 8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웬만한 그 유선 이어폰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퍼 제품으로는 한번 꼭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가에는 아마 지금은 정가에 구매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도 그 할인 판매 금액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10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었는데 새 제품을 한 17만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하느냐, 아니면 리퍼 제품을 한 8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느냐, 뭐 그 차이인데 리퍼 제품으로 써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거 제 주변에 쭉 들려드렸는데 저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그 DJ 폴라프론트 그 친구는 이거 들어보자마자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 리퍼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퍼 제품이 도착을 했는데요, 아주 새 거 같은 멀쩡한 게 와가지고 아주 땡 잡았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소니 WF-1000X는요, 뭐 배터리 타임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좀 단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배터리 타임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한두 시간 정도에는 꺼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만족을 하면서 썼는데, 어떤 분이 지난번에 댓글에 일상적으로 하루 종일 이어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5시간도 짧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배터리 타임이 다른 제품들보다 짧기도 하고 지하철 같은 데 타면 끊김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고, 하지만 음질 면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저는 꼭 한번 써봐야 될 이어폰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질은 오늘 1등입니다. 진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 음질에 대한 의견은 제 주변에 뭐 음악하는 사람이든 뭐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 들려줘도 100% 이 중에선 소니를 꼽았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렴한 가격에 리퍼를 사셔가지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앉아서 쓰세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삼성 아이콘 X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제품은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점이라고 하면 비교적 작은 사이즈. 이 네 가지 제품 중에서는 귀에 꽂았을 때 가장 티가 나지 않는 제품입니다. 제일 꽂은 티가 안 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장점이라면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삼성 기어 아이콘 X 이 어플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동성 면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콘 X는 소리가 하자가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기에 소리가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소리가 별로예요, 안 좋아요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소리를 내줍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필터가 걸린 듯한 소리가 나요. 굉장히 여러분 저렴한 오픈형 이어폰 사셨을 때, 싸구려 오픈형 이어폰 꽂았을 때 소리가 엄청 깎여나간 듯한 소리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이콘 X 좀 그런 소리가 납니다. 대체 이 가격에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이 제품들의 가격대는 다 처음 출시가가 20만 원이 넘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완전 무선 이어폰의 이제 기술 가격, 아무래도 뭐 배터리 가격, 뭐 여러 가지 소리 외에 다른 부분이 포함된 가격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 아이콘 X는 아무리 그래도 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제가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걸 고를 때 무조건 1순위로 보는 기준은 소리라서 이 제품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소리 면에서 너무 감점이 심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하고 소리가 조금 나쁘지만 편의성이 좋으니까 이거를 추천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하자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삼성 노트8에 번들된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따로 있던가? 하여튼 AKG 이어폰, 번들 이어폰이 소리가 그게 가격 대비 소리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삼성이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식견을 갖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브랜드는 뭐 소니는 소니의 색깔이 있고 애플은 애플의 색깔이 있고 그 브랜드의 사운드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콘 X는 그 번들 이어폰에서 들었던 그 높은 기대를 완전 처참하게 무너뜨린,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몹쓸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뭐 기능들 보면은 얘는 조금 헬스 기능에 집중을 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콘 X의 기능 앱이나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처음에 꽂아가지고 눌렀을 때 뭐 운동 알림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얘는 음악을 들어라 보다는 그냥 운동할 때 보조기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제품이에요. 빼버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스의 사운드 스포트입니다. 뭐 보스는 항상 그렇죠. 보스는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제품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항상 최상급의 사운드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나쁜 사운드도 아니에요. 굉장히 뭐 그냥 준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운드를 내주는데, 이 제품 역시 소리 면에서는 그냥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좋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무덤덤하게 별 감흥이 없었어요. 이게 음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밸런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느낌인데 그냥 준수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가격표에 비해서는 이 정도 소리 내도 되나? 좀 그런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 그 제품군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높기 때문에 보스가 특별히 비싸거나 뭐 이런 가격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 보스 제품 같은 경우는 끊김은 확실히 없었기 때문에 소니 제품에서 끊김이 너무 나는 극혐, 나는 끊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보스를 선택하시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소리 면에서는 좀 한 수 아래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 보스 사운드 스포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건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요. 진짜 이거 제가 처음에 잘못 꼈는 줄 알았어요. 귓구멍에 아무리 깊이 넣으려고 해도 이게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많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어팟을 접하셨을 때 에어팟이 그 콩나물 그거 그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쓰냐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디자인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게, 이게 이름이 사운드 스포트잖아요. 운동할 때 끼라고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진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수십 문제 같은 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건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제품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가장 많이 튀어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콩나물은 용서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디자인 때문에 이 보스 제품은 절대 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인 취향이 좀 갈릴 수 있으니까 뭐 제 말을 너무 신경 쓰진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튀어나와도 여러분 쓰실 수 있을까요? 끊기고 안 끊기고 뭐 음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 이게 최대 단점입니다. 보스 사운드 스포트의 최대 단점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 그 혹시 보스 제품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보스 제품에서 이렇게 음성 안내해주고 뭐 이런 부분은 다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음질도 제가 소니랑 비교해서 좀 나쁘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뭐 요딴 거랑 비교하면 음질 훨씬 괜찮고 그냥 준수합니다. 음질은 그냥 어느 정도라고 상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흔하게 들으시는 그 10만원 언더의 그 커널형 이어폰, 유선 이어폰, 그 정도의 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그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스는 항상 음질이 나빠! 이런 정도의 제품을 만든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보스는 추천해서 소리 가지고 욕을 먹은 적은 없어요, 최소한. 근데 다만 이제 아주 고퀄의 뭐 그런 소리를 또 내준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가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 튀어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추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들한테 코드리스 이어폰 뭐 추천해?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요 두 가지 제품은 요건 너무 커서 안 되고, 요건 너무 요건 말도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두 가지는 걸르고, 요 에어팟은 무난하게 되게 여러 군데 쓸 수 있고, 그리고 음질 면에서는 그냥 이어팟, 예전에 유선 이어팟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면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에서 그리고 요 콩나물 디자인은 요 다른 것들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요건 제 값은 사지 말고 싸게 사라 라고 추천하기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렴하게 사가지고 한 시즌 잘 사용하고 다음 제품이 나오면 다음 제품을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그 리퍼 가격까지 포함하자면 이 제품이 제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코드리스 이어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가 말고 그 리퍼 가격에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이어폰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공통적이고 뭐 궁금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꺼내가지고 열면 뭐 자동 페어링 된다던가 이런 거 다 네 가지 제품 다 되고요. 통화 기능 다 괜찮아요. 얘네들은 다 통화 기능은 다 괜찮았어요, 경험상. 에어팟도 괜찮았고, 소니 제품도 괜찮았고, 뭐 보스도 나쁘진 않았고, 삼성은 솔직히 그렇게 처음에 음질 때문에 완전히 좀 아웃 오브 안중인 제품이어서 제가 그렇게 신경 써서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니 제품에는 NFC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에어팟 쓰실 때 안드로이드 폰 연결 수동으로 하시는 거 불편하셨던 그 점을 요 NFC 기능이 조금 그 아쉬움을 달래주긴 합니다. 얘는 폰에다 그냥 갖다 대면 페어링 자동으로 되고요. 그런 점은 오히려 에어팟보다 좀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도 왠지 그 소니바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네 가지 제품 중에 너무 압도적으로 음질이 좋기 때문에 저 같은 취향에서는 이걸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그 지하철을 잘 타지 않습니다. 아예 집 밖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끊김 현상을 경험할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그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여러분과 좀 다를 수는 있다는 점 고려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완전 무선 코드리스 블루투스 이어폰 4종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 이어폰 리뷰 어렵네요. 이게 말로만 때우려고 하니까 다른 뭐 기기 리뷰나 이런 건 소리를 들려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도 하나 들려드리는 거 없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만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이어폰 리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폰 리뷰가 어려워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제품들은 그 요청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긴 얘기, 더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